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에어컨 이미 있는 분들은 틀기만 하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올해는 한 대 좀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주문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송만 받으면 직접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집에 구멍을 뚫는 등의 부담이 전혀 없는 창문형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에어컨 한 대 사볼까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1년에는 파세코가 주도하고 있던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삼성도 발을 디뎠고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출시 첫날인 4월 26일에 정가인 84만 9천 원을 주고 샀습니다. 작년에 산 LG 이동식 에어컨을 대체하기 위해서인데 1년 만에 왜 바꾸게 되었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윈도우 핏을 주문하고 나서 배송은 거의 금방 받았는데 설치는 40일이 지난 6월 5일에 했습니다. 창문 높이가 145cm를 넘게 되면 연장 설치 키트가 필요한데 이 키트를 5월 중순이 넘어서야 팔더라고요. 이마저도 주문 후 18일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문형 에어컨은 직접 설치가 가능한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제품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설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설치했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창문에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저처럼 창문 높이가 145cm 이상이면 연장 거치대를 기본 거치대와 합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 거치대에 있는 볼트와 너트를 풀어서 하부 조인판을 연장 거치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 이외에 너트를 잡아줄 별도의 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립된 거치대를 창문틀에 장착하는 과정은 거치대를 창문틀에 끼운 다음에 창틀 고정 나사만 잘 조여주면 됩니다. 이때 거치대를 끼우는 창문틀의 폭은 2.1cm를 넘게 되면 설치가 불가능하고 0.9cm를 넘게 되면 하부 조인판의 위치를 바깥쪽으로 바꿔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치대 설치 후 윈도우 핏 본체를 들어서 아래쪽 홈을 맞춘 상태에서 위쪽을 끼워주면 되는데 무게가 약 23kg이라서 팔 힘이 약한 분들은 혼자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저처럼 윈도우 핏 본체를 생각보다 더 높게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23kg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윈도우 핏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 창문틀에 4개의 나사 흔적 이외에는 어떤 변형도 가하지 않습니다. 설치된 모습을 보면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형태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디자인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소개할 외형적인 특징은 없습니다. 윈도우 핏은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5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녀석은 베이지입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는 앞에 있는 창문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방충망이나 창문은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에 별도로 있던 컴프레셔가 실내기에 하나로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소음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컴프레셔가 안 돌아서 소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가운데 소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컴프레셔가 돌지 않는 송풍 수준의 소음을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소음 측정기마다 오차가 있으니까 윈도우 핏을 끈 상태에서 소음 측정 값을 기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윈도우 핏이 있는 위치에서 제가 말을 해서 소리에 대한 비교값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 뒤에 나온 윈도우 핏의 소음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측정되는 데시벨 값을 보면 제가 말하는 게 윈도우 핏의 소음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실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윈도우 핏에서 나오는 소음이 조금 더 거슬리고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은 제조사에서 말하는 데시벨과 실제 우리가 들었을 때 체감되는 소리의 차이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윈도우 핏을 켠 상태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 소음이 좀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음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음을 걱정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공부나 일을 하는 시간이나 조용하게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윈도우 핏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더위는 탱크 같은 소음도 잠재운다. 윈도우 핏의 냉방 성능은 방 하나 정도는 시원하게 만들 만큼 충분합니다. 스펙상 커버 면적이 17제곱미터니까 5.14평 정도가 되고 제가 사용하는 공간은 4.2평인데 에어컨으로서의 냉방 성능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끌 때는 에어컨에 꼭 필요한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하고 응축수 자가 증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기간이 짧아서 응축수가 잘 사라지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응축수를 직접 뺄 수 있는 호수가 들어있으니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응축수가 조금은 모일 테고 관리를 해줘야겠죠. 창문형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면서 냉방 성능이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버 면적, 설치 장소의 적합 여부, 소음, 가격, 조작의 편의성 등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윈도우핏의 전격 냉방 능력은 2100W고 소비 전력은 740W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창문형 에어컨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표준 시험 환경에서 하루 7시간 48분 매일 가동할 때 월 21,0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표준 시험 환경에서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작 편의성과 LED 창도 살펴보면 본체에 달린 버튼을 눌러도 되고 리모컨을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리모컨 사용 시 온도 설정이나 풍량을 조절할 때 무조건 최소 2번을 눌러야 합니다. 처음 온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나 풍량 버튼을 누르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LED 창이 바뀌면서 인식만 하고 두 번째부터 조절이 됩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윈도우핏은 849,000원으로 가격적으로 최상위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스포크 가전이라고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 기능도 없어서 스마트 싱스 연동도 안 되거든요. 그 밖에 요소로 필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해서 세척 후 건조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하루 8시간 사용한다면 2주마다 한 번씩 필터 청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작년에 설치한 LG 이동식 에어컨을 창문형 에어컨으로 바꾼 이유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 성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바깥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공간에 있는 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시원하게 만든 공기를 다시 흡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배관을 통해서는 공기가 밖으로 배출만 되기 때문에 내부 공기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아무리 잘 닫더라도 문틈이나 창문 틈으로 시원하지 않은 외부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용해보면 시원해져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일정 온도 이하로는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가진 사용 환경에서 실내 온도가 30도 내외를 기록할 때 방의 온도는 26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이하로는 안 되더라고요. 한여름에 26도까지만 내려가도 잘 사용하긴 했는데 더 쾌적한 상태를 원할 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창문형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창문에 호수를 연결한 공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나 창문틀 종류에 따라 제한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설치 자체도 본체를 들어서 끼우는 창문형 에어컨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이동식 에어컨과 창문형 에어컨을 모두 사용해본 입장에서 둘 다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윈도우핏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소음 하나만 보더라도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창문형 에어컨보다는 무조건 벽걸이 에어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집에 변형을 가할 수 없고 실외기를 둘 마땅한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구매해서 바로 사용하고 싶고 이사를 자주 해서 탈착을 자주 해야 한다면 창문형 에어컨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삼성 윈도우핏이 창문형 에어컨으로서 냉방 성능에는 아무런 의구심이 없지만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서 꽤나 많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849,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글쎄요?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윈도우핏을 만드는 중국 ODM 제조사가 국내 다른 제조사 2개, 캐리어와 템피어의 창문형 에어컨도 함께 만드는데 유독 삼성만 비싸요. 윈도우핏의 중국 ODM 제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도 자세하게 했었는데 여기 있는 이 링크를 따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핏은 서재 설치해둔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거니까 질문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하죠.